그래서 앞장의 내용들을 설명을 계속하면은 앞에 식에서 그 시그마 K에서 ELM 플러스 EX분의 1 요거를 이제 전부 합을 더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있다고 할 경우에 여기서 이제 K를 이제 X라고 보고, 여기서 오메가 C일 경우에 N등분 하겠다. N등분. 근데 요 N이라는 거는 이제 N0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식을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오메가 C가 되고 ELM 플러스 EX분의 1 DX 그 다음에 오메가 C분의 N0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요 DX라는 게 요 오메가 C를 N등분한 거, 저 요거는 N0 오메가 C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거 그래서 요것도 간략하게 N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식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로고 ELM 플러스 EX 그 다음에 제로에서 2분의 1이고 여기가 N0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돼요. 2분의 1이 붙는 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로그이기 때문에 요걸 미분을 한 게 요 적분 그거 서로 역관계니까 EX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은 결국 요거는 2분의 N0 그 다음에 오메가 C분의 1 로고 오메가 C 제로 이렇게 하면은 빼기가 되니까 LM분의 2LM 플러스 2 오메가 C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좀 아까 요 부분을 좀 다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이게 이제 요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면은 ELM 플러스 EX다. 그럼 여기서 X라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위에 이 K죠. 이게 M분의 오메가 C K 요게 X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dx는 m분의 오메가 c dk. 근데 요거는 k는 1, 2, 3, 4니까 그 k 간의 간격은 1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dx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보면은 k가 1에서 n 이렇게 되면은 ELM 플러스 EX 분의 1은 요거는 요게 1이니까 요 1이라고 하는 거를 요거를 이제 다시 써주면은 M분의 오메가 C 분의 N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요게 1이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하는 거를 요 X를 이렇게 써놓은 거를 이쪽에다 집어넣으면은 요거는 어떻게 다시 써줄 수가 있겠느냐 하면은 요 부분이 A 플러스 2 N0분의 오메가 C 1이고 K 걸 1일 경우, 그 다음에 A 플러스 2 N0분의 오메가 C 2 K 걸 2인 경우 이렇게 쭉 나가게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2 오메가 C 요게 N일 경우,
이거 상쇄가 되고 2오메가-C가 남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요건 또 1이 붙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써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요 식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근데 이걸 보기 전에 먼저 그걸 봐야 돼요. 이 x3승을 먼저 적분의 그 기본 정리 설명할 적에 됐는데, 고등학교 과정에도 나오지만은 x3승이라는 어떤 그래프를 x3승의 적분을 계산할 적에 n분의 a 이렇게 하면 제로 a x3승 d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요거랑 이 적분의 정리에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메이션을 하는 거는 이 식은 어떻게 됐냐면은 재료에서 오메가 C 다음에 ELM 플러스 EX 분의 1 DX, 왜냐면은 n분의 오메가 C 요게 dx니까 요게 dx이기 때문에 요거는 오메가 C 분의 n이고, 요 n은 n 제로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n 제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요게 이제 결국 로그에 관한 적분이니까 그걸 계산을 하면은 이 로그라는 거 앞에 요 EX가 붙으니까 2분의 1이 나오고, 로그 ELM 플러스 EX, X는 제로에서 오메가 C까지, 그 다음에 오메가 C 분의 N,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이 식이 결국은 n은 이제 요건 이제 n 제로인 것이고, 이 식이 계산을 하면은 결국 이게 이 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런 거에 관해서 설명할 적에 요 내용을 보면은 오메가 C분의 1이 요게 빠진 것처럼 보이는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아마 이 오메가 C를 1로, 요걸 1로 놓고 오메가 C를 1로 놓고 어떤 계산을 그 오메가 C는 이걸 어디까지 계산을 할 것이냐 로 봤을 경우에 임의로 계산을 뭐 할 수도 있겠죠. 오메가 C를 뭐 1보트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마 그래서 요게 1이 되면, 요게 1이 돼서 요게 빠져버리면 2분의 n0가 되고 이런 식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적분의 기본 정리 관한 적분의 정리에 관한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비교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해보면은 결국 맨 처음에 시작됐던 식이 그게 람다 L분의 1, 이 식은 K ELM 플러스 2 K 분의 1이다. 언제냐, 이제 람다 L이 음수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쭉 전개를 해가지고 요 K는 1부터 N 제로개까지죠. N이라고도 쓰는데, 요 식을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 X라고 놓고, 그래서 이걸 쭉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앞에도 나왔잖아요. 2분의 N 제로
그다음에 오메가 C가 이렇게 붙는 걸로 앞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로그 ELM 플러스 2 오메가 C 이렇게 됐죠. 요게 이제 요거다. 그러면은 이 오메가 C를 하여간 요게 이제 요게 빠진 건지 요런 뭐 이걸 일로 본 것인지, 일로 보면 여기도 일로 봐야 되는데, 하여간 요거에 관한 어떤 좀 게 있긴 한데, 식으로 전개하다 보면 요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하여간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오메가 C를 요거를 전개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요거를 좌변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익스포넨셜 요 식이 익스포넨셜이 되고 n0 람다 l 그 다음에 요 위가 2 오메가 c 그리고 요거는 요거가 되는 거죠. 요게는 1 플러스 2lm 플러스 2 오메가 c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2lm은 익스포넨셜 n0 람다 l 네, 2 오메가 c 마이너스 1 네, 2 오메가 c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메가 C가 여기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단식에서 나오는데, 약간 요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얘기가 될 적에 약한 결합이냐 강한 결합이냐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결합은 그 속박되는 전자쌍이 속박되는 전자가 이렇게 전자쌍이 있으면 이게 약하게 속박되어 있느냐 강하게 속박되어 있느냐, 그게 이제 그 속박에 관한 게 람다 L에 관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N0 람다 L이 1보다 좀 크게 작은 경우는 약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 식이 그러니까 속박 에너지는 이제 약한 결합에 대해서는 결합세기가 결합세기에 매우 민감을 하다. 이 결합세기에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요거 익스포넨셜은 크게 되죠.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은 의미가 없게 되고, 그럴 때는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오메가 c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0 람다 l 이 오메가 c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 결합 세기 람다 l에 따라서 이게 민감하게 크게 변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약간만 변해도 요 전체적으로는 크게 변하는 그런 이제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요게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크게 변하는데 요게 이제 약간만 변해도 요 값이 크게 변동이 되니까 이게 크게 변동이 된다, 결국은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강한 결합은 또 어떻게 되느냐, 전자쌍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할 경우에 강한 결합인 경우는 그때는 이제 N0
람다 L이 1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요 식이 요게 아주 작게 되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식이 이번에는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은 이렇게 돼요. 그냥 n0 람다 L 해서 분의 2 오메가 C 마이너스 1 분의 2 오메가 C다.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n0 람다 L이다. 강한 결합인 경우는 그냥 결합 세기에 그냥 직선적으로 비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강한 결합에서. 그래서 이 전자쌍이 실제로 뭐 어느 정도 강한지 약한지는 이제 좀 봐야겠지만 하여간 요 식으로 볼 적엔 이런 식으로 계산식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또 이제 설명을 할 것인데, 그 전에 이제 요 n0라는 거, 요 n0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1스핀 배양에서 단일 전자 상태들의 밀도다. 그래서 페르미 면에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단일 전자 상태들의 밀도라는 것이죠. 단일 전자 상태들의 밀도다. 페르미면의 단일 전자의 밀도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입실론 K, 요 입실론 K라는 게 나오는데, 입실론 K라는 건 또 뭐냐? 요거 입실론 K라는 거는 단일 입자 에너지다. 단일 입자, 이제 전자 하나의 에너지라는 것이죠. 요 단일 입자라는 건 이제 전자인데, 전자 밀도가 어떠냐? 단일 입자, 전자. 그래서 전자 E입실론 K는 이건 전자쌍이죠. 이건 전자쌍 에너지죠. 전자쌍. 전자가 두 개니까 전자쌍의 에너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그 속박 상태, 그러니까 전자쌍이 서로 속박이 되어 있죠. 끈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속박이 돼서 묶여 있다. 이 속박 상태인데, 속박 상태에서 아까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일단 그 속박 상태라는 거는 포텐셜이 이제 람다 L 이렇게 돼서 요게 마이너스 돼서 포텐셜이 이제 인력이 되는 람다 L 분의 1이 람다 L이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 인력인 경우에 이제 속박이 되는 것인데, 그때 이제 그 반대면은 이제 청력이 작용했죠. 이제 요거에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약한 결합, 아까 얘기한 이렇게 계산한 그 식에서의 이제 약한 결합에서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약한 결합에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정상 페이즈, N 페이즈, 그러니까 노멀 페이지에서, 정상 그 페이지에서 이제 불완전성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왜냐면 이제 그 속박 상태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속박 상태로 전자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불완전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정상 페이지에 있던 전자들이 서로 속박이 돼서 초전도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초전도
어디로 들어가면 이제 초전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초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 페이지에 불완전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 설명을 할 적에 또 뭐가 있냐면은 SBB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SBB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초전도 상태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은 전자들의 쌍이 이제 서로 이게 국소화된 속박 상태들로 이제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에 이제 대응된다. 이게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이라는 게 뭐 헬륨이 이제 뭐 액체 헬륨이라든지 뭐 그럴 경우에 이렇게 응축이 된다는 것인데, 그런 국소화된 속박 상태들로의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에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초전도 전자쌍이라는 게 그런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으로 뭐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SBB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쓰이냐면은 준화학 평형 접근법이다. 준화학 평형 접근법이라는 게 사용된다. 그래서 여기는 개의 분할함수를 이용한 분할함수로 이제 계산한다는 것이죠. 분할함수 파티션 분할함수로 이제 계산한다. 준화학 평형 접근법은 이제 분할함수로 계산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수학적 계산이 어렵다는 것이죠. 수학적 계산이 어려워가지고 그 쌍의 속박 상태의 크기가 쌍들 간의 이제 평균 간격에 비해서 작을 것으로 이제 계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의 속박 상태의 크기가 속박 상태의 그 크기가 이제 쌍들 간의 평균 간격에 비해서 이제 작을 걸로 계산이 되었다. 실제의 어떤 초전도 상태보다는 요 쌍들 간의 요 거리가 이제 작은 걸로 전자쌍의 이제 거리가 작은 걸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실제보다는 좀 작은 것으로 계산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보통 초전도체는 이제 에너지 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초전도에서의 어떤 에너지 갭이 여기서는 이 이론으로는 에너지 갭이 없이 기저 상태 외에 이제 보즈 아인슈타인 여기들의 연속체가 얻어졌기 때문에 에너지 갭 없이 이제 어떤 설명이 된다. 요게 실제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실제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에너지 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자쌍 거리도 실제의 그거랑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SBB로는 그런 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블라트 마츠바라의 이론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쌍이론 이제 쌍이론 이론의 이제 그랑 비슷한 쌍이론 이론의 결과하고 비슷한 거를 주기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이제 보즈 응축 접근법을 확정했다. 그러니까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법으로 계산을 했더니 수학적으로도 어렵지만 뭐 계산해봤더니 이게 뭐가 안 맞더라.
그래서 볼라트하고 마츠바라는 그 보정책 접근법을 좀 확장을 해서 좀 계산을 해봤다.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쿠퍼 이제 BCS 이론은 이제 쿠퍼라는 분이 또 계산을 한 게 있는데, 이 쿠퍼라는 분이 이제 전자쌍이라는 그런 초전도 전자쌍의 개념 그런 거는 이제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었죠. 이 쿠퍼라는 분이 쌍분리, 쌍들이 이제 전자쌍들이 이렇게 분리되면 이게 잘 분리된다. 잘 분리된다고 하면은 서로 전자쌍은 이제 독립적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죠.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고 그런 독립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분리가 잘 되니까 전자쌍들. 근데 실제 초전도체는 어떠냐? 그런 이론을 이제 쿠퍼라는 분이 한때 이렇게 전개를 이제 해서 이제 했는데, 실제 초전도체는 이런 이론들하고 좀 달리 실제로는 이제 이제 속박된 쌍 모델, 속박된 이제 전자쌍이 속박되어 있다는 그 모델이죠. 이거는 이제 잘 분리되고, 이런 잘 분리되고 약하게 상호작용한다. 요런 이론인데, 이 이론하고는 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 이론과는 다르다. 이 이론과는 다르고,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로 이제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실제 초전도체가 어떠냐, 그거로 이제 기존에 좀 설명된 그거랑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다 말았는데, 실제 초전도체는 요거는 그 질량 중심이 주어진 쌍함수 범위 내에 떨어지는 그런 어떤 속박돼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속박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 그런 전자쌍들이, 속박된 이제 전자쌍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느냐, 평균 한 100만 개, 100만 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매우 많이 있고,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요것들은 이 서로 이제 매우 강하게 전자쌍들이 겹친다는 것이죠. 강하게 겹친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약하게 상호작용한다기보다 서로 이렇게 강하게 겹치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할 경우에 결국 뭐가 들어가느냐면, 실제 초전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리고 동적인 상호작용, 쌍의 짝들의 이제 동적인 상호작용, 요걸로 이제 시스템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초전도 시스템, 초전도 개를 요거 가지고 파울리 베타 원리하고 동적인 전자쌍들이 이제 전자쌍들이 있으면 이 전자쌍들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거잖아요. 이 상호작용, 전자쌍들 간에. 어떤 상호작용들을 할 건데, 이런 상호작용하고
파울리 베타 원리로 설명을 해야 된다. 실제 초전도체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쭉 나왔던 그 식을 요거를 좀 변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쓰는 식이 있는데, 아까 람다 L인데 요 L이 0인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K, 그래서 이 식을 이런 식으로도 변형을 해서 씁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쓰죠. 그래서 이 Q라는 건 뭐냐? 질량 중심. 이 전자쌍이 있으면 전자쌍의 질량 중심이 있잖아요. 질량 중심. 이 질량 중심이, 전자쌍이 움직일 적에 이 질량 중심의 운동량이라는 거예요. H 바 Q. 질량 전자쌍의 질량 중심 부분의 운동량이다. 질량 중심의 운동량이다. 전자쌍이.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질량 중심의 운동량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기서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어떤 Q에 관한 걸로 이제 하면은 이게 2분의 Q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K 스페이스에서 이제 설명을 할 경우에 요게 이제 그만큼 이제 2분의 Q만큼 요 페르미 구가 이제 이동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설명을 하는, 아마 그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요게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여기 KF, 페르미 구에서의 페르미 구의 반지름이 요 KF거든요. KF보다는 크다. K 플러스 2분의 Q는, 그러니까 이 페르미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페르미면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K-2분의 Q 또 이것도 이것도 페르미면 밖에 있다. 그래서 2분의 Q, 2분의 Q. 그러니까 요거는 보면은 합쳐지면은 2분의 Q가 이제 합쳐지면 Q가 되겠죠. 전자쌍을 이제 각각을 나눠서 요 전자하고 요 전자하고 나눠가지고, 그래서 아마 요 식은 이런 식으로 쓴 걸로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L이 이퀄 0이는 거는 V 포텐셜의 이제 S파가 이제 L이 이퀄 0이다. 그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질량 중심 요 Q에 따라서 이 속박된 상태의 요 에너지 부분이 어떻게 또 변하는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만약 Q가 좀 작은 Q다 했을 경우에 요거는 이제 설명이 이 Q는 이 제로 마이너스 2분의 V F H 바 Q. VF라는 건 요 페르미 면 요쪽에서의 어떤 전자의 속도고, H 바 Q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자쌍의 어떤 에너지 이런 거는 그 부분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 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거는 요 식만 봐서는 모르고 이제 관련된 다른 식들하고 봐서 이제 나중에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LM은 어떻게 되느냐, 이 LM이 이제 앞에서도 쭉 설명을 됐었지만, 이 LM에서 결국 이게 제로일 경우, L 이퀄 0일 경우니까 이 제로가 어떻게 되냐 그거죠. 그래서 이거는 익스포넨셜로 해서 앞에 그 식에서 n0 람다 제로, 람다 L이 아니라 람다 제로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좀 틀리고 마이너스 1 이 오메가 C다. 그래서 앞에서는 여기다가 요거를 넣었었죠. 여기 아무래도 오메가 C가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Q라는 것이 이제 이 제로라는 게 KBTC의 차수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Q라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 Q라는 거는 H와 V의 부분의 KBTC 차수니까 요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10의 4승의 센티미터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 Q라는 거는 이건 또 뭐냐, 이건 이제 피파드의 코히런스 길이가 있는데, 코린스의 이제 피파드 코리런스가 있는데, 그거랑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파드 코리런스 길이가 그게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니까 그거의 역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Q라는 건 피파드 코리런스 길이의 역수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까지 설명했고,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유체의 에서의 란다우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페르미 유체에서 N 페이즈, N 정상 상태, N 상태에서 전자들은 서로 상호작용들을 하죠. 쿨롱 상호작용이나 포논 상호작용들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초전도 S 상태에서는 이 속박된 쌍의 그 에너지가 약 10n-4승 일렉트론 볼트, 피파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 정상 상태에서는 어떤 서로 관련된 에너지다는 일렉트론 볼트 차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한 10,000분의 1 정도로 작은데, 이런 강한 어떤 정상 상태에서의 상관관계가 이 초전도 상태에서 약하게 속박된 이런 상태를 파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초전 상태에서 이렇게 약하게 결합되어 있지만은 다른 어떤 쿨롱이나 포논 작용으로 인해서 이게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왜 깨지지가 않느냐, 그거를 이제 페르미 유체 란다우 이론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르미 유체 이제 란다우 이론은
단일 전자 입자, 단일 입자. 정상 상태에서 낮게 놓여진 단일 입자, 전자. 여기다 익사이테이션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상 금속에서 이제 여기가 돼 있다. 익사이트 되었다. 그거는 이제 자유전자 가스가 이제 익사이트 여기 된 상태인 것이죠. 정상 상태에서는 낮게 놓여진 게 이제 이렇게 익사이트 되는데 이 전자들 간에 이제 그런 상호작용으로 얘기를 할 경우에 여기서 결국 뭐가 들어가냐면 준입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준입자, 쿼지 파티클이다. 이건 뭐냐면은 전자의 유효 질량이다. 전자의 유효 질량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해서 준입자를 이동을 시킨다. 준입자를 움직이게 한다. 준입자의 한 10에서 한 50%를 이동을 시킨다. 그래서 이 준입자는 또 뭐하고 반대가 되냐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배어 입자라는 게 있죠. 배어 입자. 그러니까 이게를 설명할 적에 이제 뭐 입자 물리 그런 데서 배어 입자는 요게 또 반대되는 게 요게 드레스트 입자다. 드레스트 입자. 그러니까 옷 입은 입자, 드레스트 입자는 옷 입은 입자, 옷을 벗은 입자.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일본어로 된 문헌을 보면 이건 옷을 벗은 입자, 이건 옷을 입은 입자. 그러니까 같은 전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태의 어떤 그런 입자물리적인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 뭔가 좀 상태가 이렇게 바뀌면 이건 옷을 입은 입자다, 이건 옷을 벗은 입자다. 준입자도 옷을 입은 입자의 일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배어 입자가 있는데 이런 준입자들은 그러니까 배어 입자를 이걸 어떤 근본적인 입자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변형을 해서 이렇게 드레스드 입자가 된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이 준입자라는 것이 요게 이제 페르미면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여기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준입자로 결국은 설명을 하겠다는 거지. 이게 왜 안 깨지는지 준입자로 설명하겠다. 란다우 이론에서는. 그래서 준입자들의 연결로 준입자들의 그 연결이 돼서 요게 이제 결국 전자쌍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초전도를 발생을 시킨다. 이 준입자들의 연결이 돼서 전자쌍이 된다는 이런 개념은 이거는 페르미 유체 근사법에서 무시된 어떤 상호작용들이 있는데, 그런 무시된 어떤 상호작용, 기존 이론에서 무시된 어떤 상호작용들에서 어떤 준입자들의 연결을 찾았다. 그게 이제 초전도를 발생을 시킨다. 그게 이제 란다우 이론이라는 것이죠. 이 란다우 이론은 이거는 N 페이즈 정상 상태에서는 잘 작동이 된다. 이건 잘 작동이 된다. 그런 이론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상호작용하지 않는 계에서 시작되는 섭동이론에서 정확하다. 상호작용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에서 시작이 되는 섭동이론에서 정확하다. 섭동이론에서도 잘 작동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속의 초전도 상태하고 이제 정상 상태 간에는 이제 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금속 같은 경우 N 상태하고 S 상태, 그러니까는 에너지 차이가 한 10여만에서 8승 일렉트론 볼트 정도로 작다. 전자전자의 어떤 상관관계들에서 미묘한 이동만이 있다. 그런 게 있고, 하여간 란다우 이론은 정상 상태를 잘 설명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